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아동 안전관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이제 건강상 폐를 끼치지 않고 약물을 먹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약물 그리고 기침하는 것 같죠? 그렇죠? 감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에서 안전은 뭐 수영할 때 안전, 우리가 이런 로드를 달릴 때 안전,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안전한 이제 상황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 신호등 이야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영유아는 빨간 신호등이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에서 현재의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면 보호자는 어떻게 얘기하죠? 지금 건너가는 것은 위험해, 안 돼, 멈춰, 가지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면 영유아들은 위험하다라는 빨간 신호등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보호자의 다급함과 그리고 큰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우선 멈춤, 위험을 인지하게 되고, 보호자의 이끌림을 따라서 상황 속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는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책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생활이라고 해서 틀린 그림을 찾기,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백설공주가 머리띠를 하고 있고 사과를 가지고 있고 안경을 끼고 있고 망토를 두르고 있고, 모든 것들이 안전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의 현황과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거,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보호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보호한다는 것은 신체적 사고하고 상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유아가 전인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이제 누구나 안전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바람과도 달리 우리가 안전사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안전한 주거 환경과 영유아의 놀이 공간이 축소되었고, 교통 혼잡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유아의 놀이 공간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사고라고 하면 이제 놀이터에서의 안전도 있겠지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서 우리가 영유아가 발달을 하기 위해서 안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서 이제 사망이나 중상의 비율이 높고 성장 발달과 정서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성인이 사전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거나 지속적인 감독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이제 우리가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고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점검함으로 인해서 영유아의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른 안전사고의 특징, 그리고 사고 발생 장소, 그리고 빈도에 따른 안전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영유아의 이제 안전 같은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죠. 예방할 수 있음에도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가 이제 알아서 예방을 할 일로 여겨지는 등의 이제 우리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안전 관련 정책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실정이겠죠. 우리가 안전이라고 해서 조금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영유아가 안전에 대한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아주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부모들은 안전사고에서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안전에 대해서 아이에게 교육하기 전에 안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게 위험한 것인가, 이게 위험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전이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영유아의 안전 교육이기 때문에 이 안전이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 그쵸? 언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겠죠.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안전을 지키지 않게 되면 아이끼리도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작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 없이 편안한 상태를 안전이라고 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보호받는 상태가 안전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사고와 상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안전이고요. 영유아가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해야지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의 실수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가 있고 아이들의 건강 또한 이제 안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쵸? 예. 그래서 옥수수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는데요. 옥수수를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삶고 있었던 거죠. 냄비에 이제 뜨거운 물에서 이제 옥수수를 삶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가스레인지였어요. 근데 가스레인지가 이제 우리가 가스레인지 3949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제 스텐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스텐도 다 뜨거워지고 예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먹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저 또한 안전에 대해서 할머니 집에 갔으니까 할머니가 같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이제 옆에서 보고 저도 또한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먹고 싶은 그 마음에 잠깐 이제 그 가스레인지 그 귀퉁이 부분에 손을 댄 거죠. 근데 그 손을 대었는데 거기가 뜨거워가지고 또 특히 아이들의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화상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30분 정도 흐르는 물에 했다가 아이가 울고 이렇게 하더라도 30분 일단 기본적인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피부과와 소아과 그리고 이제 화상내과 일반 내과까지 다 방문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안전에서 조금 벗어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한 응급처치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아이들의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잠깐 이렇게 디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피부에 자극이 가거나 혈관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게 이제 굳어질 수도 있고 피부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혈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화상내과에 갔을 때 저희 옆에 이제 우리가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물을 이제 끓이는 그 옆을 가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물 끓이는 것을 멈추고 이제 물을 부을 때 아이가 이렇게 딱 엄마를 치게 돼서 그 아이의 몸에 이제 뜨거운 물이 부어지게 된 상황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도 뭐 무섭지만 뜨거운 물 그리고 그 전기 밥솥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뜨거운 김 이런 것들도 모두 화상이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상황은 이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유지하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류와의 안전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류의 안전사고는 공을 막 차고 가다가 우리가 이제 차량이 오는 경우, 그리고 물에 빠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류와의 안전사고는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안전한 주거 환경과 역류와의 놀이 공간이 이제 조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안전해질 수가 있었겠지만 놀이 공간이 아무래도 노출이 되고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서 역류와의 놀이 공간이 안전사고에 항상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놀이터 주위에도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아이가 놀이하는 공간에서 공을 차거나 혹은 뛰어다니거나 할 때 또 이제 차량이 이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성장 발달 정서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상의 비율이 높다. 왜? 이제 아이의 이제 연령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쵸? 아이가 부딪히는 게 허리냐, 아니면은 그 머리냐, 아니면은 무릎이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중상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발달이나 이제 또 이제 당연히 성장 발달이 더딜 수 있고요. 정서 상태, 그러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러나 역류와 안전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겠고, 사고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슈 교육이 되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류와의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2018년 아동 안전사고의 사망 현황입니다. 사망 현황을 보면은 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이런 것들 많죠. 우리가 기타 51명입니다. 역유아기가 아무래도 급격하게 신체적인 발달과 변화가 일어나고 호기심이 많은 특성을 가지기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제 대처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안전사고에 이제 노출이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역유아가 이제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그리고 역유아 보육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각종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통계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의 안전사고가 교통사고 그리고 추락, 익사 그리고 화재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서대로 나타났는데요. 아동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우리 보고 있지만 2017년도부터 2018년, 19년, 20년 가는 동안 2017년, 18년에서 많이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났죠. 그리고 2019년에도 일어났지만 2020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아동이 바깥에 많이 나가지 않아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혹은 또 두 번째는 교육기관과 여러 지역사회 등에서 이제 많이 이제 교육하고 인지가 발달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우리가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서 수집된 14세 이하의 아동의 안전 건수가 18,494건으로 이제 25.9%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병원 내원 환자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동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동안전사고의 현황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령별 주요 사고 유형을 보면 1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부주의 등으로 침대, 소파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제일 많죠. 그래서 하체에 비해서 머리가 무거워서 추락 시는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뇌진탕 등의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동들이 침대 잠깐 눕혀놓고 내가 바깥에 나갔다 온다거나 아니면은 소파 위에 잠깐 놔두고 부엌에 가는 그러한 일들로도 이제 추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거나 잠깐 아동을 눕혀 놓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 바닥에다가 우리 이불을 깔고 패드를 깔고 눕혀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에서 3세입니다. 1에서 3세는 주로 침대, 책상, 그쵸, 식탁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습니다. 아동들이 이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엄마를 찾아오고 이러할 때 침대나 책상 그리고 식탁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에서 6세를 보게 되면 바닥재나 킥보드, 계단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넘어짐, 이제부터는 조금 뛰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우리가 운동기기 등 그리고 혹은 계단 이런 데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 그대로 많았고요. 침대나 소파 등에서의 추락사고도 많았겠죠. 1세 미만의 추락사고와는 달리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면서 뛰거나 놀다가 추락해서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영유아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제 집이죠. 집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교육시설, 그리고 여가, 문화, 놀이시설 등에서 4% 정도, 그리고 숙박, 음식업 등에서 2.5% 정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유아기가 아무래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전 2020년에서 2022년 정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보다는 가정 내 활동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사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분명히 당연히 남자들이 그쵸 남아들이 많이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나겠죠.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남아와 여아의 비율로는 한 6대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출생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출생률도 많이 저조했었는데요. 출생률이 남아가 좀 많이 태어나긴 하지만 이런 안전사고를 통해서 남아의 이제 사망 비율이 조금 높고 그러함에 따라서 한 20살 정도가 되면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거의 많이 비슷하게 맞아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주요 안전사고 중에서도 2013년에 보면은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 11월에 울산에 거주하는 2세 남아가 문 경첩 사이에 제일 많이 일어나죠. 손가락 사이. 그쵸? 손가락이 문에 이제 끼어가지고 또 저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데 이제 손이 낀 친구도 봤거든요. 그래서 문에 따른 이제 낀 이제 우리가 상처 이런 것들도 손가락이 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2014년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5세 여아가 그쵸?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팔뼈가 골절된 경우 그리고 2014년에는 1월에는 서울에 거주한 남아가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히는 경우 그리고 2017년도에는 7살짜리 여자아이도 잠을 자던 중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 그리고 2017년 5월에는 9개월 여아가 압력밥솥 수증기에 손과 얼굴이 되어서 화상을 입고 응급실을 내원하는 등의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눈을 뜨는 순간 그쵸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교사나 부모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령별 주요 사고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1세 미만은 추락사고 1에서 3세는 부딪히는 사고 4에서 6세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추락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유아 발달과 이제 특성의 안전입니다. 이제 영아기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영아기는 만 0에서 1세입니다. 영아기는 만 0에서 1세로 신체적으로 체구가 작고 신체 조절 능력에서도 미성숙한 시기로서 시야가 좁고 낮은 편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주변 환경이나 가구 등 영아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안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제한이 많다입니다. 아무래도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제일 미숙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을 탐색하려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위험 상황이나 아동이 무얼 먹는다거나 그죠 손에 있는 거 구슬을 삼킨다거나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 사탕을 먹다가도 사탕이 이제 우리가 동그랗게 막대 사탕을 주거나 할 때 작은 사탕의 경우에는 목에 이제 이물질처럼 끼어서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주의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의 이제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영유아가 물리적인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제한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근에 대한 식별, 소리의 방향에 대한 구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위험에 대한 상황이 미흡한 거겠죠. 엄마가 위험해, watch out,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또한 이제 정서 발달이나 이제 성장 발달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안전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근에 대한 식별은 눈은 6세에서 7세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우리가 눈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0.5 정도의 시력으로 식별을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만 0에서 1세는 영유아기 중에서도 영아기에 속해서 원근에 대한 식별이 이제 어렵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방향 구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식별이 미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각 운동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오감을 통해서 시도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입에 가져간다. 그렇죠. 구강기이기 때문이죠. 네, 입에 가져가서 위험에 노출될 시기가 노출될 필요가 있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이가 다 빨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입으로 가져간다. 입으로 가져가서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입으로 빨다가 이제 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만 0에서 1세, 0에서 3개월입니다. 누워있는 시기죠. 그래서 0에서 3개월의 발달 특성 및 사고의 유형은 발달의 특성은 누워만 있던 영아는 고개를 가누고 뒤집고 잡아주면 앉게 된다. 반사적인 미소에서 차츰 사회적인 미소를 짓는다. 사고의 유형은 질식, 숨막힘, 이불이 아기의 얼굴을 덮거나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엄마의 젖이 영아의 코를 눌러서 숨이 막히거나 엎어서 재울 때 질식하는 경우 여기에서 사고 유형이 이게 제일 많죠. 이불이 아기의 얼굴을 덮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푹신한 이불 우리가 지향하죠. 딱딱하거나 그런 패드로 우리가 하고요. 아니면 솜이 많이 없는 그쵸. 근데 간단한 혹겹 이불 이런 것들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불이 아기의 얼굴을 덮거나 여기에 사망이 제일 많이 이루고요. 그리고 엎어서 재울 때 질식하는 경우 이것들이 이제 부모의 부주의나 인지가 조금 덜 되거나 해서 사고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고 영아기의 사고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사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토한 우유가 목에 걸리는 사고. 아이가 우유를 토했는데 다시 넘어가서 기도를 막는 경우 많이 생기고 있고 엄마의 품에서 안겨서 잘 때 가슴이나 몸에 눌려서 영아의 코와 입이 막히는 사고. 그리고 누워있는 영아 위로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예방할 수가 있죠. 예방 가능이죠. 맞죠? 예방 가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다 예방할 수 있지만 아주 사망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혼 부부에게 혹은 이제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에서 6개월은 일어나서 앉거나 기기 시작입니다. 4에서 6개월의 발달 특성 및 사고 유형은 오감을 통해 사물을 탐색하고 차츰 의도적인 행동을 시도합니다. 4개월경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를 쫓아다니면서 눈을 쳐다보거나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물체를 쳐다보고 팔을 뻗습니다. 5개월경에는 뒤집기가 가능해집니다. 6개월경에는 손 전체를 이용해 작은 물건을 이제 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고 유형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침대나 계단, 높은 의자 등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 그리고 아이가 앉아 있다가 무언가를 잡을 때, 그쵸?
무엇이든 잡히면 입으로 가져가서 질식하는 사고, 전기 난로나 다리미, 전기밥솥 등을 먼저 만져서 이제 손을 대는 사고, 앉아 있다가 옆이나 뒤로 넘어져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해서 아이들이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챕터 1의 수업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1 이제 다음 이제 챕터부터 네, 여기 지금 7에서 12개월부터 연달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